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오브젝트를 만들고 뷰포트에서 한번 운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이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배우니까 여러분들이 좀 혼동이 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좀 더 축약해서 이야기하면은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 메인 툴바라고 했죠. 제가 메인 툴바와 그리고 커맨드 패널과 메인 툴바, 이 부분들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뭐 메뉴바에서는 파일 메뉴들 저장하고 불러오고 리셋하는 그런 부분들이 주로 쓰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뉴가 많지만은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이 중요한 부분들만 기억을 해주면서 차츰차츰 영역을 넓히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브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맥스를 제일 처음에 띄우면은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넘어갔겠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요게 켜져 있어요. 지금 요 버튼이 켜져 있고 이 버튼은 Select Object입니다. 즉 현재 어떤 물체가 없지만은 물체를 선택할 수 있는 명령이 켜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물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체는 커맨드 패널에서 만듭니다. 제가 이제 물체라고 하지만은 사실 맥스에서는 이제 오브젝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브젝트. 여기 박스, 스피어, 실린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한 번 클릭만으로 만들 수 있는 팁팟이나 스피어 같은 것들인데 팁팟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팁팟을 클릭을 제가 할게요. 자, 팁팟 버튼 위에서 자, 클릭을 하면은 지금 커서 모양이 화살표인데 팁팟을 클릭하면은 자,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이 십자 모양으로 바뀌었다는 말은 팁팟을 만들 준비가 됐다는 거겠죠. 팁팟을 만들 준비가 되었다는 그런 부분들의 십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팁팟에 관련된 메뉴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스피어도 클릭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피어가 버튼이 클릭됨과 동시에 메뉴가 스피어에 관련된 메뉴가 나오면서 여전히 십자 모양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켜져 있던 셀렉트 오브젝트 버튼은 꺼졌어요. 그죠? 다른 명령어가 켜졌기 때문에 이 명령어가 꺼진 겁니다. 만약에 자, 이 커서가 십자 모양인데 여기에서 물체를 만들지 않고 바로 다른 명령어를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 명령어가 켜지고 팁팟을 만들겠다는 스피어를 만들겠다는 명령어는 취소된 거예요. 자, 이것만 활성화된 거죠. 자, 이렇게 어떤 명령어가 있으면은 다른 명령어를 클릭을 하면은 기존에 있던 명령어는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명령어를 선택을 하고 다른 명령어를 클릭하면은 기존에 있는 명령어 취소된다는 그런 부분들만 알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팁팟을 만들어 볼게요. 자, 팁팟을 클릭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서가 십자 모양으로 바뀌었고, 우리가 물체를 만들 때에는 탑뷰나 퍼스펙티브 뷰에서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고, 그래서 탑뷰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탑뷰에서 팁팟을 만들기 위해서 클릭 드래그. 자, 왼쪽 버튼 클릭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팁팟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팁팟을 만들고
이렇게 보니까 여전히 tfat을 만들겠다는 명령이 활성화되어 있는 겁니다. 커서가 십자 모양이죠. 그러면은 명령이 아직 취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클릭해서 드래그 하면은 또 만들어지는 겁니다. 계속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이렇게 하면은 계속 tfat을 만들겠다는 명령어가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tfat을 만들겠다는 이 명령어는 어떻게 취소를 하느냐? 어떻게 취소하느냐 하면은 다른 명령어가 들어오면 되겠죠. 자, 그 다른 명령어를 들어오게 하는 것이 그냥 다른 버튼을 클릭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select object 명령어고, 요거는 select and move 명령어입니다. select는 select object니까 선택만 한다는 명령어고요. select and move는 선택과 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명령어예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사실은 select and move죠. 편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tfat을 만드는 명령어를 중단을 하고 다른 명령어를 select and move를 이렇게 클릭하면은 자, tfat의 버튼은 비활성화되고 select and move가 활성화됐습니다. 자, 이렇게 물체를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스피어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마찬가지로 스피어를 누르면은 커서가 이렇게 십자로 바뀌겠죠. 십자로 바뀌면서 이제 물체를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다 만들었다 하면은 자, 다른 기능을 다른 버튼을 클릭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버튼을 클릭하지 않고 이 위에 있는 뭐 다른 버튼이나 다른 명령을 입력하지 않고 쉽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은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렇게 클릭했어요. 그러니까 작업이 종료가 되고 커서 모양도 화살표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쉽게 다른 버튼을 누르거나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주면은 작업이 종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Select Move가 선택되어 있지 않다면 Select Move를 선택하고 그러면 이제 물체를 선택할 수 있겠죠. 물체를 선택하는 방법은 이렇게 드래그를 해도 되고요. 하나씩 선택해도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 하거나 하나씩 선택하거나. 자, 하나 선택하고 추가로 또 선택할 때는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자, 선택했는데 잘못 선택했다. 그럼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다시 한번 선택하면 해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드래그 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해제가 됩니다. 클릭해도 되고요. 드래그 해도 되고. 자, 그러면은 물체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죠. 자, 이게 Select and Move고, 자, 이것도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선택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 물체를 선택할 때는 자, 물체 오브젝트 위에 이렇게 커서를 올리면은 이 오브젝트 노란색으로 테두리가 생깁니다. 테두리가 생기죠. 그럴 때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됩니다. 컨트롤 키 누르면은 커서 밑에
플러스 버튼이 플러스가 표시가 되면서 물체를 선택할 수 있고, Alt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마이너스가 활성화되죠. 이렇게 하면 해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 뷰포트를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은 했는데 이것을 뭐 줌하거나 이렇게 옮기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마우스의 휠 기능입니다. 마우스 가운데 있는 이 휠이 맥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휠을 이렇게 커서를 어느 곳에 위치시키느냐에 대해서 따라서, 자, 그곳을 중심으로 이렇게 줌이 됩니다. 확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휠의 확대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자, 휠을 꾹 누르면은 손바닥 버튼이 생깁니다. 커서가 손바닥 모양으로 생기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뷰포트가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자, 휠하고 손바닥, 이 두 가지만 있어도 우리가 원하는 물체 오브젝트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겠죠. 자, 휠하고 그 다음에 손바닥. 자, 그러면 이제 탑 뷰가 아닌 다른 뷰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휠, 그 다음에 손바닥. 여기도 휠, 손바닥. 근데 이제 퍼스펙티브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휠과 손바닥은 되지만은, 이 퍼스펙티브는 우리가 이 프론트, 탑, 레프트와는 달리 거리감이 있어요. 원근감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평면입니다. 한마디로 2차원의 뷰고, 이것은 3차원의 뷰입니다. 2차원의 뷰가 3개가 있고 3차원의 뷰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3차원의 뷰는 우리가 이렇게 돌려볼 수 있어요. 회전시키면서 돌려볼 수 있는데, 요때 어떤 버튼을 쓰느냐 하면은, 자, 요 아랫부분 한번 보십시오. 내비게이션 툴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비게이션 컨트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올빗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 올빗이라고 합니다. 요걸 클릭하고, 자, 클릭하면 이렇게 퍼스펙티브에서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안내선이 나타나고, 이렇게 돌려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커서, 자, 이렇게 하단도 보고, 자, 그런데 이걸 돌릴 때 이 외곽을 돌리지 말고 내부에서 움직이면은 조금 더 보기가 쉽습니다. 이 외부를 돌리면은 이 수평축이 기울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뷰가 이상해져 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내부를 돌리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 티팟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자세히 볼 수가 있죠. 자, 커서를 움직이면서 손바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회전시키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비스를 이용해 가지고 회전을 시켰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벌써 여러분들 중에서 프론트 뷰나 탑 뷰나
레프트 뷰에서 올빗을 사용해서 자 여기도 이렇게 생겼죠. 이걸 이렇게 돌리면은 왠지 뭔가가 좀 달라졌죠. 자 여기 보면은 오소그래픽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까 전에는 프론트였는데 이게 이름이 바뀌면서 이 뷰도 모양이 좀 달라졌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지금 요 세 개는 평면이라고 했죠. 평면이라고. 자, 평면이라고 했고, 이 평면의 뷰포트에서 올빗을 이용해서 회전을 시키면은 오소그래픽 뷰로 바뀝니다. 오소그래픽은 3차원이기는 한데, 원근감이 없어요. 거리감이. 실제 우리가 보는 퍼스펙티브처럼 이렇게 뒤에 있는 것은 작아지고 앞에 있는 것은 크고 이런 형태가 아닌 똑같은 형태의 똑같은 크기의 뷰포트가 제공이 됩니다. 자, 이것은 다른 프로그램들은 이런 형태로 오브젝트를 만들거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자, 일단 맥스에서는 기본으로 디폴트로 이 오소그래픽 뷰가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프론트 뷰나 레프트 요런 2차원 뷰에서 올빗을 사용해서 회전을 시키면은 이렇게 오소그래픽 뷰로 바뀌어 버립니다. 근데 이제 요걸 보고 처음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당황하죠. 이것 좀 모양도 이상하고 왠지 뭐 잘못 건드린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요것을 원래대로 이제 되돌리려면은 요 오소그래픽 뷰를 프론트 뷰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요 오소그래픽 버튼을 요 글자를 클릭하고 프론트가 여기 있습니다. 요걸 이렇게 해주면은 이 프론트 뷰로 이제 바뀌었죠. 원래대로 되돌아간 거죠. 우리가 맥스를 1년 이상 배웠는데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원래대로 못 돌려가지고 굉장히 당황해하고 맥스는 어려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기본에 좀 충실해야지 다른 기능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버리고 이걸 제대로 복구를 할 수 없으면은 이 프로그램을 배우려는 의욕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이건 너무 간단한 문제고 우리가 첫 시간 열심히 그냥 잘 들으면은 다 해결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제가 오소그래픽에서 클릭하고 프론트로 바꾼다고 했는데 이 프론트 앞에 F라고 대문자가 있죠. 자, 이건 단축키예요. 자, 단축키 F라는 말인데 자, 단축키를 한번 써볼게요. 자, 키보드에서 제가 F를 눌렀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뷰포트가 원래 있었던 F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생은 혹시 이 단축키가 안 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영키가 되어 있으면은 한영키로 한글이 되어 있으면은 자 여기서 영어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자 단축키를 제가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먹혀요. 이거 반드시 영어로 되어 있어야 돼요. 영어로 되어 있어야지 단축키가 먹힙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모르면은 복구시킬 수가 없어요. 간단한 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기본적인 것을 모르면은 그 다음 뭐 에디터 폴리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거나 이런 것 자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에 일단 충실하게 배워야 되고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일단 충분히 전달을 해 드릴 테니까
잘 듣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올빗을 이용해서 뷰포트를 회전했을 때 생기는 이런 문제를 단축키 F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탑뷰에서도 이렇게 하면은 오소그래픽 뷰로 바뀌었고, 이것은 탑이니까 T가 단축키죠. T. 그럼 원래대로 들어왔고, 자, 레프트는 L. 자, 이렇게 하면은 원래대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는 원래 3차원 뷰이기 때문에 뭐 전혀 문제가 안 생기죠. 근데 물론 이것도 우리가 뷰포트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오소그래픽 뷰로 바꾸면은 자, 달라졌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원래대로 퍼스펙티브로 가려면은 P를 누르면 됩니다. 자, 여기 퍼스펙티브는 P고, 오소그래픽은 U고, 탑은 T. 자, 바텀 뷰가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보는 거죠. 이거는 B고, 자, 프론트는 F, 백은 단축키가 없어요. 레프트는 L, 라이트도 단축키가 없습니다. 뭐, 앞 글자가 단축키니까 외우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뷰포트를 운영을 할 수 있고요. 자, 우리가 뷰포트에서 물체를 선택하려면은 셀렉트 오브젝트는 이 버튼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주로 셀렉트에는 무브를 많이 씁니다. 자, 뭐 단축키 이야기 나온 김에 한 번 더 이야기하면은, 자, 요거는 단축키가 W예요. W. 자, 여기 보면은 요 W가 보이죠? 자, W고, 요건 아직 안 배웠지만은, W, 키보드에서 W, E, R, 요 세 개가 일렬로 있죠? W, E, R입니다. W, E, R입니다. 자, 제가 R을 눌렀고요. E를 눌렀고, W를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 W 상태에서, 즉, Select and Move 상태에서 물체를 이렇게 선택했고, 이동도 된다고 했죠. Move니까. 자, 물체를, 이동을 하려면은, 자, 이런 화살표가 여러분들도 나타났을 겁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이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요. 탑뷰에서 한번 볼게요. 자, 탑뷰에서 물체를 선택하면은 이 화살표가 나타나요. 자, 제가 화살표라고 했지만 정확한 명칭은 트랜스폼 기즈모입니다. 트랜스폼 기즈모. 자, 요 사용 방법은, 자, 지금 X축이 노랗게 됐고, 자, 이렇게 하니까 Y축이 노랗게 됐고, 가운데를 이렇게 올리니까 X, Y가 모두 노랗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 단계에서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X축, 이렇게 하면 Y축만 움직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물체를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겨보게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학생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를 제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다른 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을 하고 X축으로만 가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퍼스펙티브 뷰에서는 3차원 뷰예요. 자, X축, Y축, Z축 세 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뷰포트에 오브젝트가 많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는데 다 지워버리고 하나만 남겨 놓을게요. 자, 지워버리려면은 뭐 어디에서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딜리트 선택하고 딜리트.
자, 그러면은 이 주전자 티팟 하나만 남았어요. 자,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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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이 가능한 겁니다. 자, 요것도 지워버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물체를 선택하고 이동하고 생성하고 하는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자, 고생했고요. 각자 복습을 반드시 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